이어서 두 번째 Q&A 넘어갈 텐데 이번에는 공수처 정면 충돌하고 있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네,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마무리가 됐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습니다.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이제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자정에 끝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순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이렇게 얽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신처럼 숭배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극렬 친문 집단의 이런 이성상실로 대한민국은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거대 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일방 처리된다면 오늘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회를 모두 깔아뭉갠 입법 폭주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네, 174석의 더불어민주당 지금 쟁점 법안들 줄줄이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현 변호사님, 그런데 야당 이렇게 필리버스터 했지만 사실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어제 일자로 해가지고는 정기국회가 폐회가 돼버리면은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임시국회를 소집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가지고는 그 입법 통과를 막기는 어려웠던 걸로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김기현 의원 저 말에서 좀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민주주의라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폭주라고 생각을 하고 저 지금 필리버스터 공수처 관련해서 나온 거잖아요. 검찰 권력 너무 세니까는 민주적인 통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적인 통제는 사람에 의한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와 그 시스템 그다음에 합의를 중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으로 밀어붙여가지고는 만드는 공수처가 무슨 민주적인 통제가 된다는 건지 저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된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할 방침을 보였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째는요,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처리 안 한다고 또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어떤 그 주장 또는 의견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처 출범이 또는 공처법 이 통과가 결국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대로 또 그러면 중간층에 있는 또는 뭐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특별히 무당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상쇄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공처법을 180석이나 줬는데 왜 처리를 못하고 있느냐고 계속 비판을 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공처법은 비판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나서 진정성을 믿어준 중도층을 다시 끌어오겠다는 게 민주당의 저는 전략이라고 봐요. 그 전략이 이제 먹힐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앞서 김기현 의원 얘기 봤듯이 야당은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입법 폭주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일 것 같은데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의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네, 공수처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런 여야의 충돌이 있었던 건데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야당의 반대 토론 30초 만에 종결시키기도 하고 또 방금 들으신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주현 변호사님, 윤호중 위원장의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이 발언 상당히 좀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재의 꿀을 빨았다는 거를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독재라고 얘기를 하려면 한 80년대 초반까지로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런데 이미 그 시대는 저분들이 대학 다녔을 시대잖아요. 요즘 세대들은 그때 그 독재의 꿀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평생 본 꿀은 586 꿀이라 그랬거든요. 윤희숙 의원이 7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저희랑 나이가 큰 차이 안 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평생 본 내가 본 꿀이라는 거는 586 꿀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뭐 유신 독재, 80년대 전두환 독재 이런 거를 가지고 아직까지 독재의 꿀을 빨았다고 하는 거 너무 올드 패션 아닌가요? 21세기의 정치를 하려면 마인드를 좀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죠.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보고 돌아오시죠. 저는 20, 30대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주류의 그 시각이나 평가이고요.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9분간 이어진 통화 내용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것은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선의 중년 남성 정치인이었어도 그렇게 전화를 하셨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의 전화를 받고 저는 대변인으로 응대하는 한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논평을 낸 정의당의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근데 교수님, 그거 항의성 전화 9분 정도 항의성 전화를 한 데 이어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할 거면은 도와주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 약간 협박성 발언도 했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주장이 저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뒤에 지금 뭐 사과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낙태죄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사실인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남국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사실이라면 저런 말을 한 건 부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저런 표현을 한 거는. 그러나 이제 항의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의원 한 사람을 찍어서 어떤 공식적으로 당에서 논평을 했을 때 네.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라고 전화하는 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전화의 내용이 정말 정의당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저런 어떤 법을 통과하는데 내가 절대 동의하지 않아주겠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위협감을 느낄 정도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 그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제 김남국 의원 측에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화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항의하는 전화를 할 수 있지만 정중하게 이런 문제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협박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좀 강한 어조로 했다고 하면 그건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본인이 밝히고 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지금 입법 권한을 이용했다 이 얘기인 건데 전준부 여사님,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의당의 논평으로 본인이 아니게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일종의 뭐 명예를 훼손당했다 그런 뜻 같은데 김남국 의원이 정의당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는 항의를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항의만 했으면 되겠는데 저기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를 했으니까 정의당 대변인이 갑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항의만 할 거면은 항의만 하고 사과만 요구하면 되지 저기서 그 얘기를 뭐하러 해요.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원내대표인가요? 아니잖아요. 원내대표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초선 의원이 조금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이 법을 심의하는 법사위원이긴 하니까요. 네. 정의당과 또 민주당의 초선 의원 김남국 의원 사이 신경전 살펴봤는데요. 정의당은 또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태도를 바꿨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리친 것은 정의당의 뒤통수가 아니었습니다. 검찰과의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 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뒤통수를 맞았다. 사실 뒤통수를 맞은 건 대통령이다라는 취지의 비판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합의를 그렇게 전속고발제 폐지하기로 해놓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바꾸려면은 정의당하고 미리 얘기를 하고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 안 하고 딱 바꾼 거는 정의당으로서는 뒤통수 맞았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라디오에서 얘기한데 여기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상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뒀는데 이게 공정위가 실제로 고발을 하는 사례가 없어요.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속고발제 폐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거는 내부적으로 너무나 밀착돼 있어서 담합을 하기 때문에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가 어려운 거고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기가 어려운 거고 저 담합 사례들을 적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의 리니언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지 전속고발제를 폐지를 해가지고는 강제 수사 기능을 뭐 이걸 높이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적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어떤 사회적 영향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정의당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전속고발제를 폐지한 거를 이렇게 도로 바꿨다는 거, 그 전속고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합니다. 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